네, 70회 기출문제 실무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무시험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행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그 프로그램은 제가 따로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자, 올려드릴 거고요. 참고로 그러한 기출문제는 이렇게 한국세무사의 이 홈페이지 가시면 별도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을 압축을 다 풀어주신 다음에 설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별도의 이렇게 폴더 안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실행을 시키실 때 여러분들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B형을 클릭을 해주시고 감독관 수험 번호 요것도 따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또 이제 별도의 파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8번 감독관 수험 번호 78번을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기출문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이렇게 시키신 상태에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은 나눔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자, 누락분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거 정정하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기초정보 등록에서 회사 등록 요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번호가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우리 프로그램상 2번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체크하시면 자, 제대로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호가 되어 있는데 나눔 상사라고 하는 거는 왼쪽 화면에서 알 수가 있죠. 자,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성명 요거는 4번에 해당하는 대표자 명이 되겠고 요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개업 연월일 나와 있습니다. 개업 연월일 보시면 우리 프로그램상 17번에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면 2013년 9월 6일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동그라미 4번 보시면 900706으로 시작하죠. 요거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사업장 소재지 보시면 우리 사업장 주소라고 해서 6번으로 나와 있는 요 부분과 우리가 매치를 하면 되겠죠. 자, 서울 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103-1 해서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사업의 종류해서 업태랑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8번과 9번 요 부분 보시면 되겠죠. 자, 업태는 지금 제조업 요게 잘못되어 있죠. 우리 도소매업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소매업 바꿔주시고 종목도 지금 신발인데 전자제품으로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신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7번 발급사유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크게 의미는 없고요. 쭉쭉 다 넘어가시고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밑에 관할 세무서장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프로그램상 21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 여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구로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풍선 모양 여기를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성동으로 검색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전기분 재무제표 등에서 첫 번째 줄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자산 보시면 현금 금액 맞고요. 자, 우리 하나씩 이런 거 하실 때는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 시험에 제시된 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부터 보시면 자, 금액 맞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금액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금액이 다르죠. 그쵸? 보통예금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금액 올바르게 32500-000으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맞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5만 원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액이 이렇게 두 가지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만약에 왼쪽도 금액이 있는 이러한 게 있다 그러면 왼쪽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오른쪽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왼쪽에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왼쪽 금액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도 지금 15만 원 있고 오른쪽에 금액이 있지만 이 오른쪽에 금액은 뭐예요? 요 1,500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해서 그 나머지가 오른쪽 금액에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우리 프로그램 상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에 왼쪽에 또 금액이 있고 오른쪽 금액이 있다 그러면 왼쪽 금액을 보고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5만 원인데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자 요건 어떻게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코드를 보고 플러스 1을 하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15만 원이다. 자 맞습니다. 자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 이것도 왼쪽에 금액이 있으니까 왼쪽 금액을 보시면 되겠죠. 자, 맞습니다. 그리고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 12만 5천 원. 이것도 왼쪽 금액을 봐주시면 되겠죠. 자, 맞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 금액 맞고요. 그 다음에 상품도 맞고,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라고 되어 있죠. 1,700만 원 맞고요. 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 번호 플러스 1을 해주시면 알 수가 있죠. 자, 400만 원 맞고요. 그 다음에 비품 금액이 잘못됐죠. 55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금액이 55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도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 대한 거, 즉 자산에 대한 거를 다 고쳤고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차변 합계 153-715-000 요게 요 자산 총계 요 금액과 맞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맞으면 대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변 첫 번째 외상매입금 금액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 맞고요. 그리고 미지급금 다음에 여러분들 단기차입금이죠. 그러면 단기차입금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순서가 지금 이 교재랑 순서가 다른 경우도 많아요. 프로그램상. 그래서 우리는 교재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금액이 1,300만 원 맞고요. 그 다음에 가수금 300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자, 금액이 다르죠. 450만 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금액 맞죠? 자, 그래서 대변에 자, 합계 자, 153-715-000 자, 이 부분 맞는 거 확인을 하시고 자, 맞으면 닫기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라는 문제고요. 자, 요거는 자, 1번 문제 나눔 상사의 매입 채무 초기 이월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이죠. 자, 요거는 우리 전기분 재무제표 등 중에서 세 번째 줄 메뉴 거래처별 초기 2월 요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이에요. 자, 외상 매입금 어디 있어요? 여기 밑에쯤에 있죠. 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컨트롤 F를 해서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 하나상사 170만 원이 있대요. 자, 하나상사 금액이 지금 잘못됐죠. 금액 170만 원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토이랜드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270만 원이죠. 270만 원 고쳐주시고 다음 맘스 상사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차액이 뜨지 않죠. 차액이 뜨지 않으면 제대로 됐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지급어음 보도록 할게요. 지급어음은 외상매입금 바로 밑에 있네요. 자,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화면 첫 번째 해피실업인데 해피실업 두 번째 줄에 있죠. 자,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동명왕구인데 지금 거래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코드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F1을 눌러서 동명왕구를 검색해 주시고 금액 4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산상사 2천만 원이죠. 남산상사 자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 차익 없는 것까지 확인이 됐으면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눔 상사는 영업 담당 직원들에게 동절기용 방한복 지원하기로 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요를 등록하시오. 자, 요거는 우리가 기초정보 등록에서 세 번째 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이용하면 되는 문제. 자, 여기서 우리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찾아야 되는데, 자, 계정 과목 찾기 위해서 컨트롤 F를 해서 복리후생비를 검색을 합니다. 자, 엔터를 치시면, 자, 검색이 되긴 되지만 몇백 번대예요? 500번대예요. 자, 그러면 요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잖아요. 그러면 800번대 복리후생비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엔터. 자, 그러면 600번대, 요것도 아니죠. 그래서 800번대가 나올 때까지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자, 나올 때까지 엔터 치시면, 자, 드디어 811번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가 찾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화면이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적요를 등록하기 위한 거고, 적요 중에서도 현금 적요가 아닌 대체 적요이기 때문에 하단 쪽에 있는 대체 적요를 봐주시면 되겠고, 자, 번호는 3번,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고, 자, 그대로 내용은 적어주시면 되겠죠. 영업 담당자, 방한복, 구입, 대금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문제죠. 그러면 우리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변경 버튼을 눌러서 기간을 우리가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자, 기간 1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고 1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0일 날 거래처 영업상회에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18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해서 1% 할인해주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떤 거래냐면 외상대금을 회수하는데 전액 180만 원 다 회수한 것이 아니고 할인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자, 날짜부터 7월 10일 날 날짜를 입력해 주시고 우리 외상매출금 일단 회수한 거래예요. 그러면 대변에 F1을 해서 외상매출금 회수했으니까 대변에 없어지겠죠. 자, 요거는 우리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1을 눌러서 거래처 어디예요? 영원 상회죠. 자, 거래처 걸어주시고 금액 180만 원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는데 요거를 전부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차변에 뭘 해줬다? 할인을 해줬다. 그래서 F1을 해서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검색하면 여러 개가 뜹니다. 자, 우리는 상품에 대한 매출 할인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403번 코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180만 원에 곱하기 1% 할인해 줬으니까 자, 얼마예요? 자, 180만 원에 1% 할인해 줘서 우리 18,000원 할인해 줬다. 그래서 18,000원 차변에 와주면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뭘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보통 예금해서 나머지 금액 178만 2천원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자, 상품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다음에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했죠. 자, 우리가 상품을 우리가 발송한 거예요. 상품을 발송할 때 퀵 서비스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무슨 처리?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중에서도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운반비 중에서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00번대 운반비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운반비 800번대 운반비가 되는 거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죠? 영수증에 35,000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자, 테크노마트에서 사무실 난방비 비품이라고 나와 있죠. 자, 30만 원에 구입을 하고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그러면 차변에는 당연히 뭐가 와요?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얼마? 30만 원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우리 카드 결제했대요. 그러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값은 오게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거래처를 뭘 걸어야 돼요? 테크노마트를 걸어야 될까요? 아니면 삼성카드를 걸어야 될까요? 삼성카드를 걸어야겠죠. 우리 미지급금은 삼성카드에 대한 미지급금이니까. 그래서 자, 9월 8일 날 차변에 비품이 오는데, 자, 비품이 30만 원이 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거래처는 어디로 건다? 카드사로 건다. 그래서 삼성카드라는 카드사로 30만 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일진 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300만 원 회수 불능해서 대손 처리한 거고요. 자, 단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대요. 50만 원.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래냐면 지금 우리가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래라서 요거를 이제 없애주는 거래인데, 없애줄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이 잔액부터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은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12일 날 대변부터 할게요. 대변에 F1을 눌러서 우리 외상 매출금이 못 받게 되어서 없애집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우리 채권이었기 때문에 거래처, 자, 일진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죠. 자, 거래처까지 걸어주시고 금액은 300만 원, 이게 없어지는데, 자, 차변에 우리 대손 충당금 잔액부터 먼저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검색하면 여러 개가 뜨지만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다. 그래서 코드번호 109번 대손 충당금을 먼저 없애줍니다. 잔액 얼마예요? 50만 원. 자, 요거부터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 차변에 250만 원 모자라는 거는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250만 원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번 문제. 춘천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면서 테크노마트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서 보관 중인 약속어음 200만 원을 배서 양도하고 잔액은 당사 발행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다. 자, 요거는 일단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죠. 그러면 자, 10월 2일 날 차변에 상품부터 먼저 증가를 시켜줄게요. 상품 매입을 했으니까 자, 금액 얼마예요? 300만 원을 매입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대변에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냥 돈으로 줄 수도 있지만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했대요. 즉 우리가 테크노마트라는 거래처로부터 매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을 어음으로 어음을 받아놨던 것을 이 상품을 매입하면서 요 어음으로 돈 대신 지급을 한 거죠. 그러면 자, 대변에 우리가 갖고 있던 뭐가 없어져요? 받을 어음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받을 어음은 우리 채권이었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요 받을 어음은 어느 거래처에 대한 받을 어음이었어요? 테크노마트로부터 받은 받을 어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처는 어디다? 테크노마트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예요? 200만 원. 됐고 나머지 100만 원은 우리가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다. 즉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어음을 지급하다. 그러면 뭐예요? 지급어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나머지 100만 원은 지급어음이에요. 그래서 지급어음은 우리 회사의 뭐예요? 채권 채무 중에 채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대한 채무다? 춘천 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다. 그래서 이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는 어디다? 춘천 상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급어음에 대해서 거래처는 춘천 상사고 받을 어음 배서 양도에 한 거에 대해서는 테크노마트다라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래처 정확하게 걸어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국민은행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이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됨을 확인했대요. 자, 우리가 돈 빌리고 이자 지급한 거죠. 근데 이게 자동 이체로 빠져나갔을 때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5만 원 없어지게 되겠고 차변에는 뭐예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요거는 어려운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연말을 맞이하여 상품 포장을 위해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잡급 4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해서 잡급이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자, 날짜가 12월 20일이고요. 차변에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자, 요게 제조원가냐 판매 관리비냐, 자, 요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요거는 상품 포장을 위한 근로자예요. 즉, 상품 제작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 이미 제작한 거를 포장만 했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아닌 판매 관리비, 즉 805번 잡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얼마예요? 43만 원. 그리고 요거를 뭘로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서 43만 원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차변 대변 해도 되고 아니면 대변에 현금만 왔으니까 출금 전표를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보도록 할게요.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20만 원과 자, 요게 이렇게 우리가 공제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 어떤 계정 과목 썼었죠? 우리가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썼겠죠. 원천 징수한 금액, 즉 급여 지급할 때 전액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금이나 4대 보험 공제했다 그러면 예수금으로 처리를 했겠죠.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천 징수 해놨던 거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 달에 납부일이 되어서 실제로 납부한 그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뭘로 처리한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자, 날짜가 12월 28일이고요. 자, 차변에 FE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금액, 즉 예수금 없애주는 분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예수금 얼마? 20만 원 우리가 공제해놨던 금액, 그 금액과 함께 또 차변에 회사 부담분 뭘로 처리해라? 복리 후생비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800번대 복리후생비, 811번 복리후생비로 우리 회사 부담분 얼마예요? 10만 원 요거를 냈고요. 뭘로 냈다? 대변에 현금으로 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이용한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오류 수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수정 문제 풀 때는 이 날짜에서 변경 버튼을 눌러서 특정한 날짜로 먼저 들어가 볼 거고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11월 5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1월 5일. 자, 들어가면 분개가 하나 되어 있네요. 자, 당사가 지급한 운반비 10만 원은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래요. 자, 똑같은 운반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입할 때 운반비다 그러면 뭐의 원가에 가산한다? 상품 매입에 대한 상품 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에 따른 운반비다 그러면 별도의 비용으로, 즉 운반비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고 매출에 따른 운반비래요.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요 분개가 매입에 따른 운반비인 줄 알고 차변에 상품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했는데 요게 아니고 매출, 즉 별도의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의 취득 원가가 아닌 별도의 비용, 운반비로 처리를 할 거고요. 자,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운반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11월 10일이죠. 그러면 자, 날짜부터 먼저 들어가 보시고요. 통신비로 계상한 7만 원을 확인한 결과 본사 수도요금 4만 원과 본사 영업부 건물에 대한 재산세 3만 원의 납부로 확인되다. 자, 보시면 지금 차변에 통신비로 7만 원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신비가 7만 원이 아니고 자, 이 코드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F2를 눌러서 자, 4만 원은 수도 요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 요금은 우리 수도
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수도 광열비 얼마? 4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차변에 3만 원 모자라는 건 뭐예요? 차변 F1을 해서 자 재산세의 납부로 확인됐대요. 재산세는 우리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 쓰고요. 영업부 건물에 대한 재산세이기 때문에 800번대 세금과 공과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 3만 원 차변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결산 정리 사항이고요. 우리 결산 정리 사항은 날짜 12월 31일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주신 상태에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 자, 매출채권은 두 가지가 있죠.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계정 과목에 대한 잔액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메인 화면에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클릭을 먼저 해주세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모든 계정 과목이 다 조회가 가능하죠. 그래서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말일 날짜로 조회가 되고요. 자, 우리 외상매출금에 대한 잔액부터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자, 외상매출금은 우리 당좌자산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보이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변 중에서도 이 잔액, 이 금액을 확인을 해주시면 4,530만 원의 지금 잔액이 있고요. 거기에 몇 퍼센트? 1% 해서 1%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손충당금 보니까 대손충당금은 해당하는 자산의 차감 성격이기 때문에 잔액이 대변의 잔액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변의 잔액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이 금액의 1%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 하게 되면 자 45만 3천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드럼에 대한 거. 자 바드럼은 지금 잔액이 1,860만 원 잔액이 있고 여기에 곱하기 1%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 대변의 잔액이 12만 5천 원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2만 5천 원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6만 1천 원이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자, 일단 대변에 F1을 해서 대손충당금인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부터 먼저 입력을 할게요. 109번 코드고요. 자, 금액은 아까 전에 계산했던 1% 곱했던 45만 3천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자 대손충당금 바드럼에 대한 것도 해볼게요. 대손충당금 바드럼에 대한 거 코드번호 111이죠. 자 선택을 해주시고 금액은 6만 1천 원이었죠. 자 6만 1천 원 하고 요거를 차변에 뭘로 처리한다? 대손 상각 B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2번 매장의 소모품비로 계상된 금액 중 결산일 현재 미사용된 소모품 5만 8천 원이 있대요. 자, 미사용된 거는 우리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F1을 해서 소모품으로 해서 미사용된 거는 자산 처리, 즉 5만 8천 원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했고 대변에 그만큼 우리 소모품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 비, 그래서 덜 쓴 거는 그만큼 비용에서 줄어든다라는 것이고요. 자,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소모품비를 대변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8월 1일 날 지급하여 보험료로 처리한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이다. 즉 1년분 보험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내년에 대한 거는 내년의 보험료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비용이 아니고 미리 지급한 비용이다라고 해서 뭘로 처리한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0만 원 곱하기 12개월분에 내년 거 몇 개월분? 7개월분.
그래서 12분의 7, 한 70만 원은 내년 비용 미리 지급한 비용이다라고 해서 차변에 FE를 해서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금액은 70만 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변에 우리 FE를 해서 이번 연도의 비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감소해서 대변에 800번대 보험료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상품 재고액은 2,050만 원이다. 자, 단 회계 처리 시 구분해서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 사용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변 대변 지금까지는 3번, 4번 이렇게 했듯이 마찬가지로 그냥 5번, 6번만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 상품 재고액 금액이 주어졌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상품에 대한 매출 원가를 계상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봤던 합계잔액 시산표 있죠. 여기서 우리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상품 있죠. 상품을 보시면 상품은 우리 회사 자산이기 때문에 잔액이 차변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클릭을 해보시면 전기 2월, 즉 기초 금액이 있죠. 전기 2월이라는 건 기초 금액, 즉 작년부터 넘어온 금액부터 우리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쭉 매입한 금액의 합계액이 지금 차변에 이렇게 집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문제에 제시된 기말 상품 재고액 2,050만 원 하면 금액이 어떤 금액이 돼요? 상품의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죠. 즉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 하면 상품의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9280000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2,050만 원 하면 금액이 자 128780000 요 금액이 상품 매출 원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차변으로 할 건데 그냥 차변이 아니고 결산 차변, 즉 5번을 눌러라 라고 하면 결산 차변이 되는 것이고 FE를 해서 상품 매출 원가, 즉 매출 원가는 우리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방금 계산했던 128780000이 차변에 오게 되는 것이고, 자, 대변에는 뭐가 와요? 그만큼 대변에 팔린 거기 때문에 상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상품 줄어든 금액 해서 같은 금액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결산 정리사항 입력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부조회 문제만 남았습니다. 7번 보시면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자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문제고요. 요거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6월 중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우리 월계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계표 그리고 괄호 열고 월계표에 되어 있는 요 창을 열어주시고 6월이니까 6월 엔터 6월 엔터 치시면 되겠고, 자 이자 수익을 물어봤죠. 그러면 가장 밑에 영업 외 수익으로 되어 있는 이자 수익 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우리가 수익의 발생 대변에 금액이 오게 되니까 대변 중에서도 개라고 되어 있는 98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유동부채는 정기말과 대비하여 얼마 증가하였는가? 이렇게 정기말과 비교하는 문제는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지금 유동부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6월 말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6월을 입력을 해주시고, 자 유동부채는 지금 부채 중에서도 첫 번째 유동부채 여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는 135400000인데 작년에는 얼마다? 자 8540000이다. 그래서 얼마 증가했어요? 빼면 자 5천만 원 증가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천만 원이고요. 자 그다음에 3번 3월 31일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차량 운반구는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들어가면 알 수가 있겠죠.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날짜 3월 말일 현재니까 3월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고,
차량 운반구는 우리 회사의 유형 자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유형 자산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차량 운반구라고 되어 있고 지금 1,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우리 회사의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요 금액이 장부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0회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횟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